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간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급락했고요. 곡물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 소식입니다. 관련 보도 내용이 하도 금방 뒤집히기를 반복하다 보니 최근 담장사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간밤 보도한 내용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나치화를 계속 요구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협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되면 둘이 협상을 좀 더 진전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조금은 전략 변화가 보이는 건지 다시 시장은 주목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관련 소식은 워낙 갈등과 협의 사이에서 팽팽히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보니 원자재 가격의 반응을 보고 역으로 이 전쟁 이슈를 추적해서 껴맞추는 흐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하락에 보다 큰 이유는 이걸로 꼽히는데요. 다음 보시죠. 중국 상하이 봉쇄 소식입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상하이시를 절반씩 나눠서 봉쇄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은 최대 원유 수입국이죠. 그래서 앞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요. 상하이시에 있죠. 가동 중단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건 테슬라 주가에는 악재 요소인데요. 테슬라 주가 관리하는 전담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슈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개장 전에 테슬라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주식 분할을 한다는 건 아니고 연례 주주총회에서 관련 승인을 요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통상 테슬라의 주총은 가을에 열립니다. 근데 기대감이 상당했죠. 그 2년 전이 떠올라서일까요? 2020년 주식 분할 발표했을 당시에 테슬라의 주가는 $500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 이후에 $400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현재 주가는 천슬라죠. $1,000를 돌파했습니다. 주식 분할 발표했을 때를 기점으로만 봤을 때 주가가 2배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폭풍 질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해 공장 셧다운 소식을 다 덮어버리는 모양이었고요. 이 주식이 미 증시의 기여도가 높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지수를 끌고 가는 양상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요, 주가의 분위기, 지수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있었는데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여기에 담겨 있었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그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부담으로 이제 기업 측은 해석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를 듣고 테슬라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양상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먼저 튀어올랐고 3대 지수 일제히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부담스러운 재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장단기의 금리차가 계속 좀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박스가 좀 잘못됐네요. 5년물과 30년물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간밤 5년물 금리가 30년물을 역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0년물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게 좀 뒤집힌 거죠.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단기의 역전에 아주 중요한 가늠자는 2년물과 10년물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이 차이가 간밤 또 좁혀졌습니다. 2년물이 폭풍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10년물이 주춤하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한 12bp 정도 차이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둘의 금리가
역전된다고 당장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시장은 이 관련 이슈에 예의주시할 것으로도 관측이 됩니다. 다만 어제 크레딧 스프레드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적인 부분은 오히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 약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극도의 공포 쪽으로 기울였었는데요. 최근 표정이 굉장히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중립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공포지수라고 일컬어지는 변동성 지수죠. 빅스도 20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공포에 대한 심리가 최근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참 단단하게 흐름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 지수보다 사실은 종목 대응이 더욱더 중요한 그 순환하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내부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트맵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가의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내리다 보니 은행 섹터가 동반해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떠한 진전 논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방산 섹터들도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원자재, 철강 이런 관련 기업들, 농업도 간밤 좀 쉬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반면 이제 나머지는 두루두루 좋았습니다. 메디칼 장비주도 올랐고 여행 항공주도 소폭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소위 요즘 말로 하드캐리하는 모습이었죠. 8%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기술주들도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도 지수보다는 아마 종목 대응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변경 일정을 챙겨볼 텐데요. MSCI 5월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죠. 편출입 종목은 그 발표가 5월 13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편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종목들의 주가 반응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데이터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최근 굉장히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편입 예상 종목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KT는 어느덧 이렇게 주가가 최근래에 들어서 가장 상승 탄력도를 뽐내는 그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나 매매 기술 코너를 통해서 일찍이 이 두 종목은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20년 과거 데이터이긴 한데요. 통상 정기 변경 발표 전에 주가는 앞서 보신 것처럼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입 종목들의 리밸런싱 이전에 20거래일 전에로 보면 한 10%의 통상 평균 상승률이 나타났었고요. 편출입 종목은 주의하셔야겠죠. 이렇게 리밸런싱 전에 미리 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남은 일정을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정기 변경일, 리밸런싱일은 6월 9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종목 발표일은 5월 중순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편입 후보군 쪽에서 이제 NH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봤고요. 편출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물망에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의주시 하셔야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판단 듣도록 하겠습니다.